네, 시장 공감대의 하이라이트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신흥국에 대한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인사이트 주제에서 JP모건이 50년 내 보지 못한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좀 솔깃합니다. 어떤 소식부터 들을까요? 일단 미국 시장 봐야겠죠. 어저께 미국 시장이 다우는 소폭 올랐고 나스닥은 좀 밀렸습니다. 사실 어저께 그 미국 시장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 기술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이게 이제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의 러시아 스캔들,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 러시아 스캔들에서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경영진들이 의회 증언을 한다, 이제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홍콩에 영향을 줬고요. 홍콩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러시아 스캔들의 증언 시작이 일단 다우에는 영향을 못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히려 기술주 쪽으로만 흘러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다 같이 흔드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다우 차트하고 나스닥 차트를 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빠졌는데 오늘은 좀 되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수급 쪽으로 약간 좀 흔들리는 거 있으나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나스닥하고 다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은 나스닥하고 다우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다우는 정고점을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고점을 못 갔고 나스닥은 이 정고점을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 넘어가는 상황에서 조정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의회 증언이라는 이슈, 이런 것이 이제 기술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제가 아마 7, 8주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5주선 안 깨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다우에 영향을 미칠 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오늘 밤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아직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의회 증언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서 기술주가 빠진 상황이라 본다면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저 의회 증언도 일회성일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다면 추가적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 나스닥 차트를 제가 보시면 이게 사실 목표치예요. 목표치 이렇게 쭉 그어놨는데 이렇게 윗꼬리 맞고 윗꼬리 맞다 여기 살짝 돌파를 했잖아요. 이게 슈팅이란 말이에요. 슈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약간 눌릴 수 있는데 그 재료가 러시아 스캔들 의회 증언 뭐 이런 걸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키높이를 미국 다우나 나스닥에 같이 맞춰나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다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앞에 앵커에서도 이제 말한 건데요. JP모건의 그 최고 퀀트 분석가죠. 콜라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50년에 보지 못한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패시브 투자에 한 수조 달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장을 붕괴할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다만 내가 상반기 가능성은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면 주가에서 영향이 와서 주가가 한번 크게 흘러내릴 때 그때 매물의 압박에 의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뭘로 무너뜨릴 거냐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 아마도 결국은 그 지금 시장에서 가끔 나오는 내용, 단기, 장기 국채금리의 일드 커브가 얼마나 수평 구간을 가다가 무너지냐 이 싸움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부분이 문제가 돼 시장을 흔들었던 과거 사례를 본다면 지금 현재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얘기가 나오고요. 1년 정도 횡보를 했어요. 1년 정도 고점을 높여가면서 움직이다가 결국에서 그게 문제가 됐고 맨 마지막에 리만 브러스 터졌거든요. 그때도 시스템 오류가 나오면서 막 물량이 막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아마 그런 상황일 거라고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그 일드 커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점이 언제냐면 올 1월이에요. 그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올 1월에 그 장대음봉 두 개가 있었어요. 요때 요겁니다. 요거.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그 무역 분쟁입니다. 근데 요때 잘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 시점이 여기 2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아마도 이 장단기 국채 금리가 시장에 더 이상 영향을 안 줄 거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변화가 생기면 줄 거다라고 본다면
그가 말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 정도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결국 기술적으로는 제가 한 7, 8주 정도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고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일단 10월 정도까지는 상승을 예상을 해보고 그때부터 시장에 약간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50년 내 금융위기가 정말 올까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마 계속 말씀드려서 주가가 올라오면 이거를 전고적으로 치고 해서 더 갈 거라고 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한번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한 장단기 국채금리가 1년 정도 되는 시점, 그러니까 내년 한 상반기 되겠죠. 그때쯤이 아마 시장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한미 금리차 커지는데 딜레마에 빠진 한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한국은행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GDP 성장률이 굉장히 하향 조정됐죠. 그 다음에 지금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금리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달에 특히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의 국면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을 하고 미국 경기가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둔화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둔화되지 않고 경기가 확장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정말 경기가 둔화되고 우리나라가 회복이 더디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시장 대응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앞으로도 뭐 한 1년 정도 뒤에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만약 11월 정도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번 꺾인 경기 선행지표가 돌려 세우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뭐 16개월, 17개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 5, 6회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는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국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리차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외국인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시장의 유동성이 있으면 그렇게 시장 흔들지만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삼성전자를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었죠. 삼성전자가 사실 못 가는 이유는 후행 스팬이 여기를 뚫지를 못해요. 이rir로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음봉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올라 시장을 가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 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온 자리가 5주선 위치에 있다라고 본다면 아래 꼬리가 길어지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사이에 길어진다면 어저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휩소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네요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하루입니다. 자, 오후까지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